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파트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장교혁이라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4시네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또 이 전에가 또 영어 잉글리시 세션이었잖아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셨을 텐데 회사에서는 이제 뭐 언제 간지도 모를 테고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고 싶고 그러실 텐데 지금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제가 보니까 중간에 세션에 나가신 분이 한 네다섯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또 두 분 나가시네요 저기. 근데 그 나가신 분들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는 게,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처음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구글 코리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발표를 처음 하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미래 발전해 나갈지, 저희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아직 한국에서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차에서 이용하는 플랫폼이겠구나. 예, 맞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안드로이드 기능들을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폰과 자동차에 있는 헤드 유닛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폰에서 모든 기능을 다 담당하는 서버처럼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또 뭐 구현된 음악,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헤드 유닛,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헤드 유닛에 프로젝션에서 보여주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안드로이드 오토는 크게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와 약간 다르게 사용자가 운전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운전자에게 특화된 UI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운전을 할 때 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쓴다든지, 아니면 헤드 유닛의 버튼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입력하는 입력 장치와도 호환이 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뭐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음악을 들으시려면 뮤직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나 뭐 메시지를 하려면 커뮤니케이션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반드시 운전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지원이 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기능을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음성인식으로 모든 기능이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는 크게 5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화,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홈 버튼, 오버뷰 버튼이고요. 네 번째가 음악, 뮤직이고요. 5번째가 자동차랑 관련된 다른 앱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오버뷰 홈 버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안드로이드 폰을 여러분의 헤드 유닛에 꽂게 되면 이 화면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뭐 현재 어디 내비게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메시지가 왔으면 어떤 메시지가 왔다, 혹은 현재 주변의 날씨는 이렇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 캘린더에다 일정을 등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뭐 거기에 어디 가야겠다는 그 장소까지 등록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 시간에 가야 될 추천 장소까지 다 카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 맵인데요. 지금 구글 맵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왼쪽에 있는 간판 같은 거 이걸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시는 구글 맵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비게이션 기능할 수 있도록 턴바이턴 내비게이션 기능을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뭐 어디로 언제 갈 수 있다, 얼마나 남았다, 뭐 어느 차선을 타서 지금은 옮겨야 된다,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구글 맵 위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뭐 전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택 리스트 선택해서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능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뮤직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뮤직을 언제나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음성 인식으로 음성 보이스 커맨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마이클 잭슨 음악을 듣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바로 마이클 잭슨 음악을 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전화해줘라고 얘기하면 누구한테 전화를 바로 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오늘 뭐 이번 주말에는 뭐 우산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면 구글에서 아 이번 주말에는 뭐 우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이 운전할 때 이렇게 편리한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이 이미 40개 이상 자동차 회사에서 100개 이상 모듈에 탑재되어서 이미 런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자동차 업체들 이미 안드로이드 오토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뭐 현대자동차도 보이고요. 현대 보이죠? 그리고 뭐 우리 제네시스도 쌍용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런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오토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인테그레이션이 됐는데요. 주로 뭐 커뮤니케이션 앱이라든지 뮤직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일단은 안드로이드 오토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테그레이션 완료된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는 33개국에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런치가 됐고요. 최근에는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런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 맵 이슈가 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빨리 한국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죠. Auto. I'm in a 2015 Hyundai Sonata, and here I have a Nexus 5 running Android Lollipop. I'm going to connect the phone to the car. And when I do so, you're going to see that the phone screen gets locked out. This is so you're not tempted to text while you drive. And now I can put the phone down for the rest of the demo. We launch Android Auto by clicking this button here. And we're straight into Android Auto for the car. We've redesigned Android around the key functionality we think people need to use in the car: navigation, communication, media apps, and car-related apps. Let's look into those just now. Here's a media app, Google Play Music. I can play music which is streaming over the network. Because this is the Google Play Music that's on my phone, it's got all my playlists and preferences loaded in. In November, we announced the Android Auto SDK for media apps. So now we have lots of great third-party developers who've created apps for Android Auto. Let me try one of these, like Spotify. You can see here that the app is very similar in terms of its layout. This is entirely deliberate for reasons of driver distraction. We really want to make sure that the user doesn't have to learn a new UI, especially when they're driving. We want the major touch points to be in the same place. That means our developers can focus on content. Here, Spotify has brought all the great content from their Android app, like my playlists and preferences, into Android Auto. On the overview screen here, we get a suggestion destination. Let's click on this to LAX. Head east on Figueroa Drive, then turn right onto South Figueroa Street. This is the Google Maps that everyone uses on iOS, Android, and on desktop, but we've redesigned it for the car. We've made the touch panels larger, brought all the key information you need for driving to the forefront, things like lane guidance, which is super important, and even traffic estimations up ahead. We can look at alternative routes. Doesn't seem to be any at the moment. And because it's Google Maps, we have all sorts of categories and suggestions, like maybe gas stations that are nearby. Because this is a Google product, I can talk to the car. I can have a conversation with Google. Let me press the voice button here on the steering wheel. Hey, did the Lakers win last night? No, the Lakers lost to the Wizards 111-95. They are playing the Celtics today at 4:30 p.m. What's the weather like in San Diego? It's 66 degrees and mostly cloudy in San Diego. What time is the zoo open until? San Diego Zoo is open until 5 p.m. We think that's a really interesting search. It's remembered the context in the previous search. Remember, I was talking about San Diego and directed me to the San Diego Zoo and given me the opening hours.
On the Communications tab, we can also call all of our friends, and we can even do text messages. Here I have a different Nexus 5 running WhatsApp. I'm going to send a message to the car phone. The message appears as a notification. When I tap on it, Here's the message. Hey, do you want to grab lunch? the message is read to me. Reply. Say your message. Sure, let's go to Charlie's. Here's your message. Sure, let's go to Charlie's. Do you want to send it? Absolutely. Sending message. And you can see here over on the secondary phone, the messages come through. WhatsApp are using our SDK, which means that messaging developers can now write apps that are using Android Auto. And then we believe that using text messaging in this way is going to be a much safer experience for drivers. That's a demo of Android Auto. Thanks very much for watching. 대충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크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시면 화면에 영상과 음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디오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GPS 정보랑 가속도 센서 정보나 이런 위치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센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터치 스크린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인풋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폰과 헤드 유닛 간에 연결돼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토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헤드 유닛 인터그레이션 가이드라는 거를 스펙 문서를 이제 OEM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나 아니면 헤드 유닛 제조사한테 전달을 하면 거기에 맞춰 구현하시면 되는데, 헤드 유닛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여러 가지 OS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로 구현된 헤드 유닛도 있고요. 뭐 자동차용 OS로 제일 유명한 게 뭐 QNX나 뭐 윈도우즈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AOSP로 구현된 헤드 유닛도 있습니다. 그런 헤드 유닛이 동일한 동작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표준을 만들고 그 리시버 라이브러리라는 걸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시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리시버 라이브러리에 정해져 있는 API 함수들을 호출해서 여러 가지 표준의 규격에 정해져 있는 동작들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고 또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발전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I/O, 이번에 구글 I/O에 소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여러분들의 휴대폰에서 직접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자동차에서 디스플레이 헤드 유닛을 갖지 않은 자동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없느냐라는 컴플레인에 대한 저희의 대답이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의 안드로이드 UI랑 다르게 운전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UI를 구성하여서 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오토의 특징은 헤드 유닛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와 같은 UI를 갖기 때문에 최적의 인터페이스, 운전하실 때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가 사실은 폰에서 롤리팝 이후, 안드로이드 5.0 이후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돌리는 건 마찬가지로 롤리팝 이상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OK 구글입니다. OK 구글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액티베이션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인데, 이 OK 구글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보여드린 그 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하는 데 더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기존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인풋 장치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보이스를 액티베이션 하기가 쉬웠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됐거든요. 하지만 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돌리게 되면 보이스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을 액티베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접 뭐 터치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OK 구글을 도입함으로써 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즐기실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웨이즈입니다. 웨이즈는 유명한 소셜 맵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러 웨이즈 쓰는 여러 사용자들 간에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사고가 났다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트래픽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라우트를 계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웨이즈가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까지는 구글 맵만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구글 맵 말고도 이렇게 다른 맵도 웨이즈 같은 형태로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보셨던 구글 맵 인터페이스랑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면 안드로이드 오토의 다른 맵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레퍼런스를 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와이어리스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가장 큰 제약사항 중에 하나가 반드시 휴대폰을 헤드 유닛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헤드 유닛의 USB 단자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케이블이 없으면 이용하실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와이어리스라는 기능을 지금 현재 제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할 때는 내 휴대폰이 내 주머니에 있다 하더라도 BT/BLE를 통해서 디텍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 간 헤드 유닛과 폰과의 통신은 와이파이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상적인 자동차 라이프, 카 라이프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만 봐도 굉장히 설레죠. 뭐 자동차가 회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어디를 나들이에 가실 때는 또 인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택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이없죠, 그죠? 지금 몇 개가 달렸습니까? 7개, 6개가 달렸는데 그마저 이 헤드 유닛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능을 거의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는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이 각자 다른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회사별로 유니크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피처폰 사용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처폰 사용할 때 피처폰 자체는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커먼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드실 수도 없고 다른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이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다 독창적이고 아름답고 또 다루기 쉽고 안전하고 또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라는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약간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폰에서 이제 서버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헤드 유닛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폰에서 가공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헤드 유닛에 뿌려주는 구조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실제로 안드로이드 OS 자체가 헤드 유닛에 탑재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AOSP를 사용했던 안드로이드를 쓴 헤드 유닛과 뭐가 다르냐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에서는 조금 더 진화된 자동차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HVAC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뭐 현재 뭐 공조를 컨트롤하거나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직접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라고 하죠. 이 전장에 보이는 클러스터 헤드 유닛에 직접 데이터를 뿌려줘서 라우트를 현재 경로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속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재생하고 있는 음악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OS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만의 그 강점인 뭐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아니면 N부터 지원되긴 하지만 멀티 윈도우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자동차에 다 이제 헤드 유닛 그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아까 같은 그 매드 케이스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아까 그 택시에 여러 개 6개 7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를 다 각자 하나의 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요금계를 현재 뭐 속도 센서를 연동해서 현재 요금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거를 앱으로 연동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뭐 덕지덕지 뭐 하나 연결할 필요도 없고,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콜 택시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앱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세그멘트를 나눠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미 구현돼서 서비스 제공 중인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3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그 세그멘트가 있잖아요. 좀 로엔드 카도 있고, 그다음 미드, 풀 사이즈 카도 있고, 프리미엄 세단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이 세그멘트별로 다른 경험을 시켜드릴 수 있고, OEM 그 개발사들이 조금 더 자기의 현실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앱을 자동차 속으로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 안드로이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그만큼 잘 꾸며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앱을 만드시는 분도 그렇고 다 안드로이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컨트리뷰션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앱은 가장 대표적인 앱이 뭐 미디어 앱, 커뮤니케이션 앱, 맵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맵은 뭐 전문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미디어 앱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앱은 이제 보이는 부분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폰에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젝션에서 미디어 쪽 탭을 누르면 이렇게 미디어로 보일 수도 있고요. 오토모티브를 만약에 이제 오토모티브 향해서 개발할 때는 이렇게 클러스터를 감안하셔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홈 스크린에서 이렇게 카드 형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미디어 앱을 이미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 매니페스트에다가 이 앱이 자동차용 오토모티브용 앱이다라고 세컨더리 매니페스트를 지정하셔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이 타입이 미디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 여러분들의 앱들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용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앱들이 정성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스 레코그니션도 매핑을 당연히 시켜주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쪽으로도 인테그레이션 시켜주셔야 됩니다. 간단히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동작은 크게 이제 뭐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뭐 앨범 정보라든지 이런 메타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현재 플레이백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헤드 유닛 상에서 현재 어디까지 보내졌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된다 이런 그 현재 상태 플레이백 상태를 업데이트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매니지는 이 미디어 세션이라는 놈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크리에이트 함수 이용하셔서 미디어 세션을 크리에이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셋 세션 토큰이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하셔서 토큰을 생성하신 다음에 그 토큰 갖고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미디어 세션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콜백 펑션들을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 콜백 펑션들을 오버라이드에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앱도 이미 구현된 여러분들의 앱도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메시징이 만약에 받게 되면 저희가 노티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 유닛 그 홈 스크린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폰 상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유저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메시지를 이제 읽는 거죠. 뭐 탭을 하게 되면은 보이스로 들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reply라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reply라고 커맨드를 날리면 뭐 reply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시지를 프리디파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디파인된 메시지를 탭하셔서 바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플로우는 어떻게 되냐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카 익스텐더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헤드 유닛 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유저가 어떤 메시지 읽은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reading pending intent를 앱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앱에서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통해 갖고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reply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reply pending intent를 헤드 유닛에서 보내주게 되면 앱에서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받아서 그 인텐트를 받아갖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실 오늘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컬 설명을 못 드려서 일단 너무 송구스럽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벨로퍼 분들이라고 하시면 디벨로퍼 센터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다양한 API 구현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상 장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